이 영상을 보시는 주식 초보분들 그리고 언젠가는 주식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월가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월투가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미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완전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 분석 시리즈로 4가지 영상으로 나눠서 PER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물론 초보분들도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이지만 아직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그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올릴 몇 개 영상들은 정말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영상이 그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주식이란 걸 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식을 1년,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하려고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번 영상은 완전 주식 초보분들,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주식을 하게 될 특히 10대, 20대 분들이 봐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들처럼 이번 영상에도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 슬라이드를 같이 고오버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거를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식 투자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물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돈을 버는 거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하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나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다양한 투자들이 있는데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몰리는 걸까요? 주위에 둘러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정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매력이 뭔가, 주식 투자의 특별한 점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속히 나 주식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주식 계좌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살 주식을 선택을 하고, 세 번째로 그 주식을 실제로 사면은 그게 주식을 하는 거겠죠. 물론 그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도박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진정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투자다. 일단 그게 주식 투자의 첫 번째 매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눈 가린 원숭이 vs 주식 전문가라고 썼는데, 이게 1970년도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지 회사에서 실험을 한 거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실험을 한 게 뭐냐면요, 원숭이에게 이렇게 눈을 가린 다음에 신문지 보시면은 주식 시세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트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걸린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별개로 주식 전문가한테 앞으로 오를 주식들을 한번 선정해 주세요 한 다음에 그 2가지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비교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원숭이가 고른 포트폴리오가 주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잘했다. 이게 실험의 결과였어요. 그 하나의 실험뿐만 아니라 그 후로 30-4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똑같이 했는데 결과는 비슷했다고 해요. 물론 그 실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누구나 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주식 투자가 가진 매력이자 특징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또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주식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심히 제대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주식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위에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 다 둘러보면은 저는 크게 3가지 종류의 분들이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하고 싶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자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 보면은 여기 한쪽 끝에는 첫 번째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중간,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그 반대죠. 오른쪽 끝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하나 어떤 그룹인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소문이나 불분명한 소스를 통해서 아니면 매달 결제를 하시고 리딩방을 통해서 주식을 추천을 받는 거죠. 그렇게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정의를 해보자면 주식 매매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거죠. 과연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노력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나 회사의 지인이 야, 이 주식 사면 대박 난다, 야, 빨리 사, 뭐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혹하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주식을 사면 나도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속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그런 환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으로 도박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잃어도 문제고요, 돈을 벌어도 문제예요. 일단 돈을 잃으면 당연히 돈을 잃었으니까 문제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돈을 벌었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서 며칠 만에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돈을 번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돈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주식이란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오른 주식에 초기 투자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주식은 전에 샀던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돈을 잃으실 때 적게 잃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게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초반에 너무 쉽게 돈을 번 게 오히려 독이 돼서 본인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쉽게 돈을 벌었으니까 그게 자기의 실력이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위 분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위 분들은 또 그분을 전문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요. 그럼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저는 첫 번째 그룹보다 훨씬 더 나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 속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사는 회사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본인만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본인이 이 주식을 샀을 경우 그 매수 의견에 대한 본인만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주식을 샀어. 그럼 친구가 왜 샀어? 이거 왜 오를 것 같아? 하면 그거에 대한 논리 정연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그룹은 똑같이 친구가 야, 이 주식 왜 오를 것 같아? 물어보면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도박이 아닌 진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두 번째 그룹에 속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왔을 때 쉽게 동요가 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적어도 내가 지금 뭘 샀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앞에 분들은 그렇게 주식을 사시고 며칠 동안 주식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시고. 하지만 이쪽 두 번째 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쪽에 속하신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또 잃어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둘 다 좋은 거죠. 일단 돈을 벌면은 돈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좋고요. 두 번째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 주식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는 거죠. 아, 이런 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을 하자. 그래서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했는데 돈을 잃을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 똑같이 자가 진단이 가능한 거죠. 내가 뭘 잘못 생각했고 어떤 실수를 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길게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주식을 살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쇼핑하는 옷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의 옷들은 굉장히 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지난 몇 년 사이에 매장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상장된 회사인 거죠. 그럼 적어도 나는 그 회사의 오랫동안 고객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진 않을 거란 걸 알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다 라는 본인만의 의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시기 전에 그냥 몇 가지 간단한 리서치만 하신다면 그건 저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상장된 회사인데 난 여기서
이미 5년에서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나쁘지 않고 회사 문화도 좋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나가질 않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성장률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경쟁 회사의 제품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굳이 내가 잘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우리 회사에 주식을 사서 오래 장기 투자하자. 이런 분들도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그룹에는 어떤 분들이 속할까요? 이미 예상이 되겠지만 주식 전문가들 혹은 개인 투자자인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당연히 베스트죠, 이 세 그룹 중에서. 근데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시냐면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리서치를 할 때 정말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거를 읽고요, 더 나아가서 회사의 경영진도 만나보고 회사도 방문을 해보고 다른 투자자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그 회사의 경쟁회사, 그 회사의 커스터머, 손님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셨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회사에 대한 의견을 파이낸셜 모델, 엑셀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부어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상대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까 원숭이 얘기를 들었지만 전문가들도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이쪽 업계에서는 10개의 주식을 투자해서 한 6개 정도만 성공을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룹처럼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한 분들도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도 잃어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면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걸 아니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정말 계속 늘어요. 운동을 할 때도 계속 운동을 하면 늘듯이 주식도 전 는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이 계속 쌓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많은 리서치를 해서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틀렸어요. 돈을 잃었던 거죠.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주식과 돈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겸손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져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근데 앞에 첫 번째 그룹의 분들은 정말 쉽게 벌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또 겸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사결정의 중심이 이 첫 번째 그룹은 타인에 있고 이 세 번째 그룹, 그리고 두 번째 그룹도 나한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력을 얼마나 했냐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그룹은 굉장히 낮고 세 번째 그룹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레벨, 그리고 주식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그룹은 굉장히 위험과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에 세 번째 그룹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첫 번째 그룹에 속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식에 관심이 더 많고 배우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은 이쪽에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이쪽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제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좀 자극을 받고 이 첫 번째 그룹에서 두 번째 그룹으로 점차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월투가란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주식 초보분들, 그리고 언젠가는 주식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옷을 살 때는 웬만하면 환불이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환불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 환불이 안 된다는 거를 아신다면은 정말 많은 옷들을 입어보고 다양한 사이즈도 입어보고 비슷한 브랜드의 옷들, 그리고 다양한 리서치를 하실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 때만 그 옷을 사시는 거죠. 주식을 사실 때도 그런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더 올바르고 후회하지 않을,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길게 봤을 때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초보자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재무제표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그룹에 속하시려면 저는 적어도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재무제표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두 번째는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cash flow statement.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렵지 않게 제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간단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